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12월 18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옥중 서신을 엮어서 책을 한 권 펴낸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이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답신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답신한 내용 160여 통 정도를 추려서 책으로 펴내는데 이달 말 출간됩니다. 지금 징역 22년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죠. 병원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책을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나오는데, 자, 이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 지금까지도 몇 차례 있었죠. 저도 한 2권 읽었습니다. 하나는 이 1993년에 쓴 정치를 하고 한 직후죠. 그때 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책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의 유경재단 사태나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다 쓴 책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또 2007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어쨌든 본인의 속 이야기를,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상당히 드러나는 그런 책일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관심은, 핵심적인 관심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이 출간이 되면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문제겠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유력 후보, 보수정당의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이었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또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던, 법적 토대를 제공했던 그 인물이 지금 야당의 보수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책 내용에 따라서 책은 지금 서문만 공개되고 전체 맥락은 공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책 중에서 좀 알려진 부분에 의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탄핵을 찬성했던 어떤 청년이 본인이 그것을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에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라도 그것을 느꼈으니 다행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탄핵은 잘못됐다, 이 생각이죠. 근데 다만 이 탄핵이 정치권에서 진행한 탄핵, 그 탄핵과 또 검찰 수사, 특검의 수사, 이것을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이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수사를 하지 못한 채 특검 기간이 끝났죠.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줘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기소를 하고 해서 지금 징역 22년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는 부분 보면은 지난 4.15 총선 때, 작년 4.15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하나 냈죠. 옥중 메시지를 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승리해달라,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 이렇게도 불렸지만, 선거에 이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책 내용을 좀 두고 봐야 되고, 책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다른 메시지를 낼 것인지, 작년 4.15 총선 직전에 메시지를 냈듯이 또 다른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뭐 성탄절 특사 이런 건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재임 시에는 이 사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선거 상황도 그렇고, 지금 진보 잘못하면은 사면을 했다가는 지금 문재인 친문계가 아닌 비문계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하면은 친문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면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면에 의해서 나중에 보수 분열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있었지만 그 카드는 일단 없어진 것 같고 이 박근혜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책에 담느냐, 자,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책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입니다. 이것은 2019년 5월 6일에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사는 지지자 박모 씨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선산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거기 사는 사람이 보낸 편지. 그래서 이 4년 9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답장,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답장이 한 대 담겨 있는 내용이고, 이 책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신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사진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책 서문은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노력했다. 본인은 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심경을 밝히고 있고, 또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이런 것도 계속 있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과거에 이른바 친박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모두 최순실을 관리 못한 박근혜 이렇게 책임을 다 지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과거의 본인의 접근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앞장서서 이 탄핵을 추진하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지금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실망을 들었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떠나갔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일단 책 서문에서는 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또 발간이 되고 그 내용을 더 봐야 됩니다. 이달 말에 발간이 되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책을 낸 의도는 무엇일까? 그 책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추가로 나올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이 마지막 이 서문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다.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보수의 나를 넘고 가라, 탄핵의 강을 건너라, 나를 딛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일단은 느껴집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